바르셀로나의 길 끝에서 엄청난 크기의 성당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026년 완공되었다고 알려진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사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외부에는 타워 크레인이 보이고 주변에는 공사 펜스가 둘러져 있으며 성당 정면은 아예 미완성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만 절반 정도만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가우디 생전에 지어진 탄생의 파사드와 지하 성당만 세계문화유산이며 추후에 지어진 나머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지어진 순서대로 둘러보겠습니다. 3일에 걸쳐 성당을 둘러보면서 왜 이 성당이 아직도 공사 중인지, 완공 이후에도 남은 부분들은 어디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지어진 부분은 지하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가우디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우디의 스승인 비아르가 원래 고딕 양식의 성당을 설계했으나 1년 만에 사임하면서 가우디가 대신 성당 설계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우디가 맡을 때 이미 지하의 몇 미터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기에 오늘날 지상과 비교하면 지하는 오히려 역사적 양식에 충실한 느낌, 즉 굉장히 일반적인 고딕 양식처럼 보입니다. 가우디의 묘가 이 지하 성당에 있습니다. 성당에는 3개의 파사드, 즉 3개의 정면이 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가우디 생전에는 3개의 파사드 중 겨우 하나만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파사드는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탄생의 파사드는 유일하게 가우디 생전에 지어진 파사드로 밖에서 볼 때 보이는 성당의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가우디 본인도 생전에 완공을 보지 못할 것을 예감했기에 모든 부분을 동시에 공사하기보다 탄생의 파사드 하나를 완성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장식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을 먼저 끝내 후대의 작업자들에게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성당이 기부금만으로 지어졌기에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물의 한 부분은 솟아오르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우디는 31살 때 성당 작업을 시작하는데 첫 파사드의 첫 탑인 성 바르나바 탑이 완공된 것은 70대 때였습니다. 시작하고 첫 탑이 지어지는데 무려 42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성당에는 탑이 총 18개나 계획되었으며 아직도 몇 개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가우디가 설계했지만 지어지지 않은 탕헤르 성교회를 보면 마찬가지로 탑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수많은 탑은 가우디 종교 건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의 탑들은 세월의 영향으로 다른 새로 만든 부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까맣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솟아있으며 아래로는 예수 탄생과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묘사됩니다. 인면 하나를 만드는데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바로 앞에서 얼마나 큰지 직접 보면 온몸으로 체감됩니다. 이 파사드가 아직 지어지던 1909년에는 성당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 학교가 지어집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학교입니다. 순환의 파사드 옆에서 이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들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이 학교입니다. 위치가 바뀌었고 대부분 복원된 것이기는 해도 원래 건물의 단순함과 유려함을 간직한 모습입니다. 벽돌로 간단하게 지은 건물이지만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흥겨운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부분들은 모두 가우디 사후에 지어진 부분입니다. 서쪽 파사드인 순환의 파사드로 가보겠습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성당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파사드로 죽음과 부활을 묘사했기에 장식이 훨씬 적으며 앙상하고 황폐한 느낌입니다. 1954년부터 1976년까지 세워진 파사드이며 장식 작업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상징으로 가득한 탄생의 파사드와는 대조적입니다. 내부 공간보다 순환의 파사드가 먼저 세워졌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진을 보면 두 파사드가 나란히 서 있는 가운데 그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내부 공간이 본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95년인데 아직 천장이 덮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설계는 오래전에 되었지만 시공은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숲처럼 서 있는 기둥 사이로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는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느낌을 줍니다. 그야말로 빛의 콘서트입니다. 그 누구나 큰 감동을 받는 공간이며 저 또한 넋을 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우디 건축의 피날레와도 같은 장중한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혁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둥이 경사져 있고 갈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딕 성당은 높은 천장과 벽체의 횡력을 외부에서 지지합니다. 이를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지지대가 정말 공중을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이 플라잉 버트리스를 목발에 비유하면서 이를 없애고자 갈라지고 경사진 기둥들을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에 플라잉 버트리스가 없기에 더 많은 빛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경사기둥은 요즘 건축에서도 자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담한 구조 요소였기에 가우디는 직전의 프로젝트에서 이 경사기둥을 일종의 실험처럼 적용하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가 이루어지던 때 구엘의 의뢰로 가우디가 설계한
콜로니아 구엘 성당의 설계안을 보면 내부에서는 경사기둥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지하층만 지어지고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대담한 경사기둥들을 내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니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느껴지는 지하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가우디는 이곳에서 경사기둥을 시험해봤기 때문에 대성당 건축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혁신은 현수선 아치의 적용입니다. 특히 탑이 둥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딕 성당의 탑은 일반적으로 네모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계안에서는 탑이 네모난 모양이었으나 탑이 현수선 아치 형상을 따르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둥근 형상으로 지어집니다. 현수선 아치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아치 형상입니다. 실이 매달린 모양을 뒤집으면 아치 형상이 되고 수백 가닥의 실을 늘어뜨려 최적의 형상을 찾은 뒤 이를 뒤집어서 거물로 만드는 접근 방식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탑이 원형이 된 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엄청난 높이로 계획된 만큼 그 형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탑 위에도 직접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와 순환의 파사드의 탑 둘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순환의 파사드의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린 다음에도 도름 계단을 통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주변으로는 바르셀로나의 격자형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위로는 상당히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탑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위를 올려다보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가장 큰 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보입니다. 이 탑 위에 십자가가 올라서며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중심 탑이 완공된 것입니다. 즉 정확하게는 성당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중심 탑이 완공된 것입니다. 높은 탑 위에도 트랭카디스 장식이 여기저기 보이며 아래의 광장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다리 한가운데에는 부활한 예수 조각이 보입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모자이크 장식들은 아래에서는 매우 작아 보이던 것들입니다. 탑 내부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타고 올라가는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는데 이때 가우디의 나선면, 즉 헬리코이드 모양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난간이 없으며 가운데 구멍은 바닥까지 뚫려 있어서 마치 생물의 몸속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중간에 위를 올려다보면 계단의 밑면도 같은 모양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나선 계단입니다. 성당의 가장 정면은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인간이 신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드러냅니다. 전시대 모형을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탑 4개가 보입니다.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가보면 철근 콘크리트 벽체가 보이고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기에도 성당과 주변 건물들이 뭔가 가까워 보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처음 지어질 때 이 땅은 바르셀로나 시 바깥이었습니다. 이후에 바르셀로나 시 안으로 편입된 곳이기에 당시에는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었으며 가우디는 성당 정면 앞에 큰 광장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원한대로라면 성당 앞에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건물들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00가구가 거주하는 땅을 성당 광장을 위해 철거한다는 것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성당이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서는 오히려 너무 까마득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당은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볼 때도 몹시 눈에 띕니다. 성당 외곽의 회랑과 제이실도 최근에 건축된 부분입니다. 가우디는 건물만 설계한 것이 아니라 가구도 디자인했는데 이 안에 보이는 장롱은 복원된 것이기는 해도 가우디가 디자인한 의복 보관용 장롱입니다. 오른쪽에는 펼치면 책상 겸 탁자가 되는 장롱입니다. 장롱이 마치 건물같이 생겼습니다. 성당 지하에는 작업실이 보입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라는 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가우디는 도면보다는 모형을 중심으로 설계했기에 가우디 사후에는 남은 모형을 해석해서 이를 건물로 구현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이 건물은 오늘날 관광 수익과 기부금에 의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당이 먼 과거의 건축 유산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역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조금씩 점점 지어지기에 가볼 때마다 다르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성당에 방문했는데 그때의 사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중앙의 탑들이 여러 개 솟아오른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탄생의 파사드 뒤에 복음사가의 탑과 예수 그리스도의 탑입니다. 가우디 생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07년부터 1913년까지 종탑 높이가 연간 3m씩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우디 광장에 방문했습니다. 1981년에 조성된 광장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큰 연못이 있어서 여기에 탄생의 파사드가 반사되는 광경이 특히나 아름답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에서는 앞서 보았던 매달린 현수선 모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이렇게 한산하지만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사진 명소입니다. 여기서 본 성당 모습이 가장 잘 알려져 있어서 이 면이 마치 정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정면인 영광의 파사드는 아직 공사 중이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성당의 우측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관람 예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방문한 관광객은 488만 명에 달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바르셀로나 바깥 허허벌판에 지어지던 기이한 성당은 오늘날 바르셀로나 관광의 중심이 되어 엄청난 위용으로 도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관광이었습니다.